다음은요. 일상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2년 가까이 걸린 거죠. 뭔가를 좀 제대로 삶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제 이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최종안은 좀 며칠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이 미리 준비했죠. 이제 확정만 남은 단계인데. 극장에서 연인과 팝콘을 먹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기사 제목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골프장 가서 운동한 뒤 샤워. 이것도 당연한 게 이게 또 이례적이 된 거죠. 지금은. 접종자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우리의 자유를 뺏은 것은 바로 코로나19죠. 11월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입니다. 일단 정부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여기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친구, 가족 모임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 같은 데 가실 때 10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모이면 접종 여부를 안 따진다.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하는 노래방, 헬스장, 여긴 백신 패스 적용한다. 야구장,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 치맥 가능하다. 러닝머신 시속 6km 제한 없어진다. 지금 러닝머신 뛸 때 빨리 뛰시면 또 안 돼요. 이게 숨이 차니까요, 또. 그리고 접종 증명은 모바일 앱, 스티커 등등으로 됩니다.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 상황 설명 좀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일정 정도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비상계획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상회복 전환 과정 자체가 연말연시와 겨울철을 끼고 있어서 이러한 연말연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운영 시간의 제한이나 행사 제한 등에 비해서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3차에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자, 앞선 기사는 내달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12월 이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계획대로 된다면, 잘 된다면 계획대로 12월부터는 실외 노마스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인원 제한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죠. 이러다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거나 중증자가 늘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증 사망자 급등된 다시 사적 모임 제한될 수 있다. 이 여지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종건 평론가, 어제 이제 정부의 어떤 초안이 공개되는데 정부의 어떤 판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당국의 이제 이 방역 대책을 보면 두 개의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해요. 한쪽에서 이제 방역 논리가 작용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 이제 정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논리가 자꾸 개입을 해서 방역 논리를 자꾸 회방을 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봐요. 초반에는 워낙 이제 이 질병 자체가 확산세가 좀 심하고 하니까 그때는 방역 논리가 우세했어요. 그래서 방역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이제 더 경청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정치 논리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회방을 놓는 거죠. 방역 논리 자체를. 그래서 재확진, 그러니까 대확산세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또 백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방역 논리보다는 역시 이 정치 논리가 좀 많이 작용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도 왠지 제가 정치평론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대선 일정과 좀 맞춘 듯한 그런 측면이 정치적 없잖아요. 판단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평론하셔서 또 그렇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에 봤던 기사 갑자기 확진자가 늘거나 조금 뭔가 중증자가 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진짜 어떡하죠? 사실 정부가 지금 이제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실의 80% 이상이 초과되었다든지 또 사망자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체계 붕괴가 됐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외국으로 보면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접종까지의 국민의 한 70% 정도가 접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다른 외국보다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다만 비교적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쓰는 다만 이제 나라입니다. 이 질병 특성 자체가 오히려 가을, 겨울 추울 때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 이제 수험생들한테 좀 이 기간들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더 자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답답한 게 좀 풀리니까 좋긴 한데 또 한편에서도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어제 KT 이거 통신망 뭐 인터넷망 먹통된 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카드 먹통에 발동동 중간고사 보다가 멘붕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통이 되니까. KT망 장애 멈춰버린 1시간 25분이다. 뭐 작동 안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시간이 뭐 전체적으로 복구될 때까지 1시간 25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 불편을 겪은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뒤 인터넷 먹통 KT 남탓만 하더라. 처음에는 무슨 뭐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공격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했다가 나중에 내부 설정 오류라면서 그러다가 또 협력사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뭡니까? 남탓만 하네요.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게 뒤처리가 남은 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약관으로는 불통 3시간 넘어야 보상이랍니다. 약관상으로. 근데 3시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없는 건가요? KT 전국적 피해 해결 방식 고심이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KT 2018년 통신마비 사태 때 요금 감면 보상이 있었다더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짧은데 어떻게 할까죠? 장우희 변호사. 네. 뭐 일은 벌어졌습니다. 약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보상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보상은 가능한데 사실상 뭐 금전이 지급되는 형태는 아닐 거고 지금 약관을 보더라도 3시간 이상 예. 불통이어야 뭐 그 제한이 있다 그래요. 시간당 요금의 6배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요건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KT가 전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왔는지 2018년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이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그 일대에 불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어떤 그 예전에 요금제에서 감면을 해주는 형태로 유무선 인터넷은 뭐 한 달, 전화는 5개월 그러니까 이런 받을 식으로. 돈을 덜 받게 한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도 이걸 소송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 돈을 받는 구조가 되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엔 또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아마 KT 측에서 마련하는 보상안을 수용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는 요금을 감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엔 피해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규모 자체가 전국 단위라니까 이게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피해 보신 분들이 또 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갔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